요번에 제가 손님들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전국을 한번 돌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간 데가 무주구천동, 두 번째가 이천, 그리고 양평, 다음에 대구를 들러서 왔습니다. 그 전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 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남자가 엄청스럽게 몸도 좋고 똑똑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옛날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이 앞날을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슨 하우스를 짓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아무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건축 설계부터 밑에 있는 디자인, 그다음에 건축을 앉히는 자리, 그다음 영업의 방법,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했어. 그럼 성공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압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혼자의 고집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변에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조언도 받고, 또 자기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해서 그 일을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자기 혼자의 길만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요. 그럼 충돌이 생기면 어찌 됩니까? 그게 소송입니다. 걸핏하면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니까. 그 소송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요, 첫째, 싸움인데 그게 감정적인 싸움으로 소송으로 많이 진화합니다. 저놈 저건 말이야, 기분 나빠 하는 짓이, 저걸 갈불 길은 두드리 팰 수도 없고, 결국은 법에 가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요. 소송 거는 사람 전부 다 이긴다고 거는 건 아니거든요. 첫째, 기분 나쁘니까 거는 거예요. 소송을 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보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보니 틀림없이 그렇더라고. 얼마나 고집스럽게 자기 길만을 갔으면 바치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그러고 그 지역이 시골이 되나서 시골에 있는 그 촌부들, 옛날에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 좀 엄하고 산다는 사람은 외부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와서 억척스럽게 해 나가고 어디 설쳐대니까 제일 처음에 말로서 다투다가 뒤에는 안에 법에 가서 고발해버리고, 한번 고발을 당해놓으면 하는 일이 1년, 2년 딜레이 되고 자기의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고 해서 뒤에는 결국은 굉장한 손실을 보고 힘든 현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은 잘 아는 사람과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 멘토를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안 따르는 사람은 지가 똑똑해. 자기가 똑똑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 말을 물어봤다가, 그래 좀 하는 듯 하다가 좀 멋이 좀 잘 되면 내 말을 틀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가다가 또 멋이 좀 안 되면 내를 찾아와. 그래야 결국은 파산해버리거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버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소상하게 이야기를 듣고 소화를 시키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볼 줄 아는 힘을 가진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앞날을 볼 줄 아십니까? 주역의 제일 첫 번째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그릇은 어떤 것인가? 내가 성공하면 최고의 맥시멈이 어떻고, 제일 노력 안 하면 미니멈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의 가정은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부 관계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자기의 분수에 넘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역경이 가르치는 제일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아는 겁니다. 척 이렇게 상대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앞으로 성공하겠고 실패하겠고 실패한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게 두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생년월일을 보고 사주를 보고 안 이럽니다. 물론 전 명리학자로서 10년간 영리학회에서 강사를 했습니다. 명리학 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리학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흘러갈 것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보는 것인데, 요새 신문은 잘 안 보죠. 눈도 나쁘고. 여러분 방송 볼 때 뭐 연속극보다는 뉴스를 더 정확하게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야가 어떻게 서로 격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속에 경제 지수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열심히 보고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석한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즉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세상의 흐름을 알아라. 이게 역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혼자의 고집을 가지고 밀고 나갔다고요. 그러면서 뭐 신경을 넘어서서 암 수술도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암 수술하고 난데 큰 덩치 좋고 힘 좋고 아름답던 강렬한 남자의 이미지가 싹 사라지고 노인네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 나이쯤 되면, 그 사람 나이쯤 되면 사업에 성공해서 부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한 일을 끊임없이 자기 성공을 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웠다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태평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역경이 설명합니다. 절대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서 태평성대를 생각하는 것은 그건 허황성세입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돈 버는다 해서 뭐 엄청스럽게 많이 벌어서 낭비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쓸 수 있을 정도 자기의 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꼭 돈을 버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벌어야 합니다. 웬 여자가 내게 좀 이렇게 돈도 주고 뭐 집도 사주고 해준다 해서 주는 거 공짜 아닙니다. 무엇인가 그게 꼭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주는 때는 그 이유 속에 본인의 자율권 생동하는 그게 뺏깁니다. 그 얻었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벌어서 줄 때 그때가 아름답고 행복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성취하셔야겠습니다. 그래 이제 요번 그런 그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마치고 생각해 본 중에 그중에 성공한 사람, 정말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명예도 얻은 분들도 있었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공의 요건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첫째 성공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성공한 걸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가 이어나가는 속에 그 사람들의 행복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아무리 자신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고 꼭 훌륭한 사람과 상의하고 의논해서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동업하라는 건 아닙니다. 동업은 결국은 뒤에 파장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철저한 그 어떤 리더십을 가지지 구조적인 방법을 주식회사처럼 만들어 놓지 않는 한 동업은 뒤에 문제가 있긴. 그건 동업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숙지해서 타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 자기의 성공의 길을 나가라는 것을 꼭 외치고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